그 애가 도희를 죽인 범인의 딸이었다고. 정윤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사장님이 김도희 데려온 말하니 믿을 수 없는 진실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신으면 도망친다고 하잖아. 도망쳐 유경아. 전부 뒤로 하고 널 괴롭혔던 과거 이혼 축하해. 무릎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들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 최자영.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였는데 일이 있을 게 없지. 아무 일도 없었어. 해프닝 묘하게. 한편 강재인은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다른 이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운명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모든 인물의 심장을 겨누며 다가옵니다. 정윤희는 재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려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어머니도 제일 씨를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따뜻했던 손길은 싸늘해졌고 말투는 모질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젠 도희 옆에 있지 말아줘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상무가 어머니 가게를 찾아왔나 봐요. 고모가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감정의 단절이었고 재인에게는 벼랑 끝에서 등을 떠미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 그녀는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듯한 표정만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도희씨.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 정윤희가 처음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순간 생일날 몰래 케이크를 준비해주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져야 할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이는 조용히 옷장문을 열고 작고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옷 몇 벌과 소지품을 넣으며 눈에 띄게 손이 떨립니다.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닦지 않고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을 든 채 현관에 선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봅니다. 따뜻했던 공간, 이제는 그녀를 내쫓는 공간.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닫습니다. 마치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거리로 나서자 밤 공기는 차갑게 그녀의 뺨을 스칩니다. 코끝이 시려울 정도로 그날의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택시를 부를 돈도 아까워서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걷는 그녀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회사. 그녀는 경비 아저씨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은 그녀는 두 팔로 무릎을 감쌉니다. 어릴 적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감싸 안으며 모든 것을 억눌러 봅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말라버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느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중얼입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올 것처럼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인 채 어깨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온전히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습니다. 그렇게 제이는 또 한 번 홀로 견뎌야 하는 밤을 맞이합니다. 한편 강세리는 휴게실에서 좌천된 굴욕을 견디며 무언가를 꾹 참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책상에 파고들 정도로 조여진 두 손. 그러나 그녀의 눈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들 날 무시하지. 웃기고 있네. 내가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붙여둔 작은 USB를 꺼내 익숙한 손놀림으로 몇 개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와이일 내부의 인사 파일, 디자인 경합 당시의 보안 자료, 자신이 일부러 녹화해둔 황기찬과 강미란의 내부 회의 음성까지. 강세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제인이가 이상했어. 날 딱딱하게 대하고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고 그 얼굴이 꼴 보기 싫었지. 그녀는 거칠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일종의 보복. 아니, 살아남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멀쩡한 얼굴로 사무실을 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다 같이 무너지는 걸 선택할 뿐이었습니다. 그 자식이랑 황기찬 날 호구로 알았지. 두고 봐.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그녀는 새로 산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은밀한 메시지를 한 통 보냅니다. 자료 넘길게. 대가 잊지 마. 그리고 곧 휴게실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폭풍을 예고하듯. 강세리는 뒤를 돌아보며 한껏 비웃습니다. 이제 곧 여기 다 지옥된다. 동시에 강미라는 보람이네 치킨 가게에서 정우성과 조우합니다. 그날 밤 이후 처음 나눈 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입술만 우물거렸습니다. 정우성님, 그날 일은 저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뱉고 그 말을 삼킵니다. 어색한 웃음. 하지만 눈빛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우성은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고 말합니다. 20년 전 우리 그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그랬죠. 강미라는 자조 섞인 웃음을 흘립니다. 정윤희를 택한 거 후회한 적 있어요? 그녀의 질문은 돌직구였습니다. 정우성은 잠시 정적을 머금고 잔에 남은 맥주를 기울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윤희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군요. 강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엔 어쩐지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왜 그랬어요? 정우성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술김이었어요. 강미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 이사님 전 아직 그날의 향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잊혀져요. 정호성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눈엔 아직 정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심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치킨 가게 문이 열리고 강재인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어두운 표정으로 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무언가 묘하게 엇나가고 있다는 걸. 저 실례였나요? 아니야. 정호성이 먼저 일어나며 자리를 정리합니다. 우린 그냥 예전 얘기 좀 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강미란의 눈빛은 강재인을 향해 미묘하게 바뀝니다. 이질감, 경계심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너 내 딸이 맞을까?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상상을 하며 다시 잔을 들어올립니다. 그 시간 도유경은 퇴근길에 문득 발길을 멈췄습니다. 매캐한 술 냄새가 풍겨오는 골목 어기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힙니다. 그곳엔 강승우가 의료기 가게 앞 차가운 보도블럭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깨 위로 얹힌 얇은 셔츠가 반바람에 펄럭이고 그의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경이 준 메모지였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요라고 적힌 작은 종이 한 장. 유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승우 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승우는 눈을 천천히 뜹니다. 눈꺼풀 아래로 드리운 피로감, 치기 어린 눈빛 속엔 무언가 망가진 듯한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유경 씨 여기서 뭐해요? 그건 제가 할 말 같은데요. 여긴 제 가게 앞이에요. 안 그래도 정리하러 가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또 있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걱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승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유경 앞에선 조금이라도 괜찮은 척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의 어깨를 유경이 살짝 부축합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요. 물이라도 마시게. 가게 안 불이 꺼진 진열장 사이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유경은 따뜻한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날 말했던 거요. 고모가 친엄 말하는 거 사실이에요. 승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오래도록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응, 그게 사실이야. 날 낳아준 사람 고모였어. 그런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유경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그의 표정 속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졌지. 내가 믿고 따랐던 가족, 내가 사랑했던 누나 전부 다 나한테 거짓말했더라고. 그리고 내 진짜 엄마는 날 동생으로 키웠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경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습니다. 꺼내줘서 고마워요. 그 말 힘들었을 텐데. 잠시 후 승우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기댑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다하지 못할 복잡한 감정들이 흐릅니다. 원망과 이해, 슬픔과 따뜻함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유경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승우 씨가 누굴 닮았든 어디에서 태어났든 당신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승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것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나 누구한테 이렇게까지 털어놓은 거 유경 씨가 처음이에요. 그 순간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유경의 눈엔 작은 망설임이 감돌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이 밤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빗소리를 들으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약속도 확신도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온도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승우의 망가진 마음을 조용히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강세리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가 최근 보인 이상한 행적들, 누군가를 몰래 만나고 자료실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은 도윤의 직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 강세리를 지켜보며 중얼입니다. 이번엔 제인을 지키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련 실패했던 보호.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강세리는 그런 도윤의 시선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도 다치게 될걸? 그녀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냅니다. 낡은 갈색 봉투. 그 안엔 사진, 서류, 녹음 파일까지 YL 그룹의 부도덕한 진실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볼 거야. 곧. 도윤은 봉투를 슬쩍 엿봤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걸 공개한다면 회사도 사람들도 모두 무너질 수 있어. 한편 강재인은 유경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녀는 아직 족발 가게와 의료기 가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삶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제인은 작고 정성스러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혼 축하해요. 도망치고 싶을 때 신발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말에 유경은 처음엔 웃었지만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속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이 번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엔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는 어디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신발. 이거 나 주는 거예요. 네.
유경 씨가 어디로 가든 편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해서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섰고 유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단지 동료가 아니란 걸.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최자영은 조용히 제인을 바라봅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지만 동시에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너 정말 몰랐니?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거. 제인은 눈을 피합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에 꽂혔고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자영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였어. 그리고 넌 그 아이가 죽은 이유야. 그 말에 제인은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자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그 눈엔 동정도 분노도 아닌 복잡하게 엉킨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니? 카메라는 제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를 예고하는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진실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왕의 집 다음에 숨겨진 과거가 다시 열린다. 55의 모든 인물들이 진실을 마주합니다. 서로를 감싸던 거짓말은 벗겨지고 감정은 더 깊게 엇갈리며 누군가는 다시 칼날을 들고 돌아옵니다. 진실의 무게 앞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은 누구를 지킬 겁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